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한 주간의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재미난 키워드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개강을 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다들 새학기에 적응은 잘 마치셨나요?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됐는지 아침 수업이 있는 날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요. 과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적응되는 날이 올까요? 오늘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한 주간에 어떤 키워드가 핫했는지 알아보며 맞아, 이런 게 핫했었지.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많이 검색했었구나 같은 생각을 하며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키워드는 9월 6일 2위,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죠. 9월 모의고사라니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요. 제가 수험생일 때의 긴장감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또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을 수시 원서 지원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시험인데요. 수험생들이 모두 만점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키워드 2위는 9월 모의고사인데요. 여러분은 이 키워드가 많이 검색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월 모의고사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올해의 마지막 시험이죠. 게다가 이번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시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해당 방침을 밝혔을 때는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큰 우려에 비해 킬러 문항이 빠진 국어 과목은 난이도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킬러 문항을 배제한 대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질문과 선지가 까다롭다는 분석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해 N수생들의 유입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9월 모의고사 응시자 47만 5천여 명 중 N수생 지원자 수가 10만 4천여 명 정도로 전체 응시자 수의 약 22%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N수생의 비율이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인데요. 소위 현역이라고 말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부담이 더욱 커진 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올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난 9월 6일, 9위를 차지했던 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이라니 너무 신선한데요. 요즘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불면증이라지만 잠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검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잠이라는 이름의 영화가 6일에 개봉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잠은 유재선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개봉 전 유재선 감독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봉준호 감독이 최근 10년간 관람한 영화 중 가장 유니크하다라는 극찬을 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화 잠은 개봉 당일 자정을 기준으로 약 6만 9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예매율 28%로 기존 박스오피스 1위였던 오펜하이머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주연을 맡은 이선균 배우와 정유미 배우는 이 작품을 통해 네 번째로 호흡을 맞출 만큼 케미와 경험이 출중한데요. 2013년 홍상수 감독의 15번째 장편 영화인 우리 선희에서 호흡을 맞춘 지 10년 만에 다시 작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두 배우는 영화 우리 선희에서 옛 연인으로, 이번 작품 잠에서는 신혼부부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정유미 배우는 이 작품으로 2013년 제14회 부산 영화평론가 협회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선균 배우는 2019년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었는데요. 이번 작품으로 한 번 더 칸 영화제에 참석하게 되어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들려드리자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수진과 현수는 어느 날 잠에 든 남편 현수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며
사건이 시작됩니다. 누가 들어왔어. 그날 이후 잠에만 들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남편 현수인데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죠. 아내 수지는 잠들면 시작되는 공포에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합니다. 치료도 받아보지만 현수의 수면 중 이상행동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들 부부가 이 오싹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한 관전 요소일 것 같습니다. 9월인데도 시원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무더운 요즘, 극장에서 이 영화를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진스가 부릅니다. OMG. 세 번째 키워드는 지난 9월 4일 2위에 올랐던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공교육이 어떻게 멈추지? 라며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지난 7월 18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피해 교사의 49제 추모식과 국회와 교육당국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시에 자신들의 휴가를 사용해서 출근하지 않은 날인데요. 과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어 온 학생들에 대한 심한 체벌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며 현재 학생 인권은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그에 반해 교권은 점점 실추되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들이 행한 교권 침해였는데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약 3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심한 곳은 초등학교였는데요. 교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학교 폭력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 만큼 최근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던 상황에서 서희초 교사의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이러한 교사들이 집단 행동에 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이어 교육부도 교사들의 이런 행동이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경고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태도를 바꾸어 어렵사리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앞서 진행되었던 9월 2일 집회는 최대 35만 명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단일 직업군 최대 규모이자 교사들의 도심 집회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교사가 모인 집회라고 하네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에는 1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여느 집회보다 질서정연하게 진행됐습니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대지계라는 말이 있죠. 교육은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교사들의 권리 침해가 심해지고 대응 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균형과 존중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1시 35분. 현재 여러분은 최근의 핫한 키워드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전대인 트렌드 따라잡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네 번째 키워드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김희열아입니다. 9월 6일 1위에 올랐던 키워드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바로 감이 안 오시는 학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의 얼굴을 본다면 아, 이 배우? 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희열아 배우는 2022년과 2023년을 뜨겁게 달궜던 화제작 더글로리에 출연하여 이사라 역으로 엄청난 열연을 보여준 배우입니다. 특히 극중에서 보여준 소위 일진 연기와 마약 연기가 정말 리얼하다는 극찬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파트 2, 카운터펀치에도 출연하며 방송 생활을 순조롭게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디스패치에서 김희열아가 일진 모임, 일명 빅상지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이 단독으로 보도되었었는데요. 빅상지는 김희열아 배우가 다녔던 상지 여자중학교의 상지와 영어 빅을 합친 이름으로 갈취, 폭행, 폭언으로 악명이 높았던 일진 모임입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땡땡 여중 일진의 욕설을 드라마에서 다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김희열아 배우는 자신이 무리의 소속이었음을 시인했지만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행 가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더욱 민감해졌기 때문에 김희열아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좋지 않은데요. 또 학교폭력에 대해 비판하는 드라마인 더글로리에 출연하여 스타덤에 올랐기 때문에 더욱 비난받고 있습니다. 인생 배역이 아닌 진짜 인생이었나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이 사건의 여파로 방영 예정이었던 SNL 코리아 또한 결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김희열아 배우의 소속사는 배우를 향한 명예훼손과 같은 악의적인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열아 배우에게 우호적인 동창생들의 증언과 아직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명확한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무리였다는 것은 확실해 보여 김희열아 배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키워드는 9월 3일 1위 키워드 손흥민입니다. 아마도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학우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검색어 1위를 차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번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4번째 해트트릭인데요. 2020년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골을 터뜨린 번리와의 경기에서 기분 좋은 기억을 또 하나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주 포지션인 측면 공격수가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경기를 치렀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전 경기에서부터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던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과 쐐기골을 넣으며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순도 높은 골로 팀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번 해트트릭으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6골을 기록하면서 기존 103골의 호날두와 104골의 드록바의 기록을 뛰어넘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우리 흥민이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했던 손흥정 감독님도 이제는 인정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홀란드 선수와 브라이튼의 퍼거슨 선수도 그날 해트트릭을 달성했는데요. 참고로 같은 날에 배정된 경기에서 모두 해트트릭이 나온 사례는 1995년 이후로 28년 만의 일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3연승을 달리며 4번의 경기 동안 3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즌 극초반이지만 8위에 머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저번 시즌과는 다르게 기대되는 모습의 토트넘입니다. 여담으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사우디 리그의 알 이티하드와의 이적설이 나왔었는데요. 사우디 리그는 월드컵을 유치하고 자국 리그를 키우기 위해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유럽 리그의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 중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은 낭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내부에서는 손흥민을 절대 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손흥민 선수의 이적 이슈는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순간순간을 더 볼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너의 모든 순간. 한 주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송. 오늘의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모의고사와 영화 잠의 개봉 소식, 그리고 공교육 멈춤의 날과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소식까지 이번 한 주는 우리를 신나게 하는 소식도 많았지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키워드들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더위에 교권 회복을 위해 많은 교사가 참여했던 공교육 멈춤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흥미롭고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음 주에는 더 핫하고 재미있는 키워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이웅이, 모니터 하명진, 진행의 저는 배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